주셨습니다. 자, 이번에 만나볼 종목은요. 홍동현님께서 유한양행 궁금해요 라고 올려주셨고 매수 문의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 6만 원에서 비중 한 20% 정도 매수하려고 합니다. 매수 상담 부탁드려요 라고 올려주셨는데 유한양행 뭐 최근에 또 바이오 종목들 나쁘지 않았으니까 특히나 근데 지금 유한양행 계속 지금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 아닐까요? 매수 괜찮을까요? 저는 매수하는 거 찬성 의견이고 찬성이에요. 유한양행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투자가들이 사도 된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죠. 왜죠? 유한양행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유한양행이요? 네. 유한양행? 몰라요? 비타민? 비타민? 그 유한 킴벌리. 아, 킴벌리. 여성분들한테 되게 좀 중요한데 생리대 뭐 이런 것도 시작해서 화장지, 생활 필수품 킴벌리. 똑똑한 자회사 가지고 있죠. 그럼 현금 흐름은 빵빵하다는 얘기죠. 기업 자체가 비즈니스 자체가 그 얀센하고 이제 같이 이제 힘 합쳐가지고 한국의 존슨앤존슨을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들어진 기업이 유한양행이에요. 그래서 유한양행 기업을 잘 보면은 사업 제휴를 존슨앤존슨의 자회사 얀센과 같이 하죠. 그 사업 모델을 따라왔기 때문에 롤 모델인 거예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존슨앤존슨 같은 기업 한번 만들고 싶다. 만들자.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얀센이 딱 와가지고 손 딱 잡고서 이제 너는 한국의 존슨앤존슨이다. 네. 그래서 국내 이제 처방의약품 쪽 관련된 시장 꽉 잡았죠. 우리가 뭐 세브란스 병원이나 아산병원을 가거나 가다 보면 의사한테 다 처방 받고서 의사분이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합니까? 뭐 하죠? 처방전 주잖아요. 네. 그거 가지고 우리는 어디로 가요? 약국 가죠. 그죠? 그걸로 돈 버는 업체인 거예요. 네? 아, 처방전으로요? 아, 처방전 주면 약을 제조해 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걸로 돈 버는 업체라고. 70% 정도가. 그러니까 망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망할 수가 없는 구조인 거예요. 네.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안 아파야 돼요.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제약 같은 경우가 심한 경우는 10분의 1 토막도 났었고 반토막 난 주식들 수두룩하고 70% 난 주식들 많거든요. 근데 이 주식은 안 빠지잖아요. 그러네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랬네요. 그래서 가장 많이 안 빠진 주식이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유한양행 정도 됩니다. 바이오제약 통틀어서 ABL 바이오 정도 된. 그러니까 바이오제약 종목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중에서 살아남은 기업 중에 하나인 거죠. 바이오가 또 살아남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워낙에 변동성도 크고. 그렇죠. 근데 그걸 두 개로 쪼개야 돼요. 빠진 종목이 워낙 많아서. 바이오제약도 말씀하신 게 맞는데 두 개로 쪼개야 돼요. 첫 번째는 흑자 기업과 적자 기업. 안정적인 매출이 나오면서 이익이 나는 케이스. 예를 들어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유한양행이라든지 대웅제약. 이름 되면 다 아는데. 단점은 재미가 없죠. 안정적인데 넌 재미가 없어. 이거고요. 그 다음에 적자 기업들이 있지만 이런 기업들은 좀 무형가치, 신약을 개발한 업체들. 그죠? 한 방에 있는 업체. 그쵸. 하지만 망하기도 하죠. 뭐 셀리드라든지 헬릭스미드라든지 뭐 메이존처럼 한번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살아나기가 어렵죠. 대신 되면 또 크게 인생 역전이 되고. 그래서 바이오제약을 투자하는 사람들의 성향은 보통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냐면은 좀 약간 안정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유한양행이나 삼바 같은 걸 좀 선호하고 그 다음에 약간 공격적인 성향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좀 가벼운 주식들을 많이 선호를 하시죠. 중간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대웅제약이나 이제 셀트리온 기업들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성향 분석이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장점은 안정적으로 기업이 성장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수하는 데는 부담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시장을 선방하기도 합니다. 근데 단점이 있다고 했죠. 단점이 뭐라고 했죠? 재미없다고. 재미없어요. 우리가 남자하고 여자하고 연애를 할 때 여성분들이 남자분이 너무 모범적이거나 너무 젠틀하면 좀 매력이 좀 떨어지죠. 인기 있는 사람들은 뭐가 있어요? 유머가 있거나 약간 좀 막 쓴소리는 하지만 챙겨줄 건 다 챙겨주는 거기서 약간 매력을 느끼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바이오제약도 마찬가지로 안정적인 캐시카우는 하지만 뭔가 자극적인 거, 뭔가 좀 관심을 끌만한 성장을
줄 수 있을 만한 이런 요소들이 더해졌을 때 바이오 제약은 멀티플이 확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유한양행이라는 기업을 잘 살펴보게 되면 그래서 안정적인 성장에만 치중했었던 2015년도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상 바이오 제약에서 대들보 역할을 했으나 재미가 없었는데 2015년도, 16년도에 한미약품이 자리 비켜줄래? 대장은 이제부터 나다. 그래서 동아그룹이나 이제 유한양행 같은 이런 업체들을 제끼고 한미약품이 바이오베터 랩스커버리 기술로 바이오 제약의 대시세를 텁니다. 그때부터 이제 안정적인 역할을 했던 이런 바이오 제약 업체들이 찬밥 신세가 되면서 가요. 그러니까 유한양행이 위기의식을 느끼죠. 이러다가 우리 자리 잃겠다. 그래서 우리도 신약을 한번 개발해 보거나 개발하기 좀 어려우면 관련된 업체들의 물질을 사서 우리 얀센하고 친하니까 얀센한테 기술 추출해가지고 중간에서 이제 프리미엄을 한번 가져와 보자. 이런 노력들을 하기 시작을 해서 이 성과들이 2017년도, 18년도, 19년도에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내시 치료제, 베링거한테 했던 비알코성 지방 간염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얀센한테 1.4조 수출했었던 이 레이저 티닙, 맥나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국내에는 이제 판매 허가가 됐는데, 요걸 가지고 국내는 사이즈가 작으니까 미국 가자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려면 데이터 확보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삼상 단독요법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거 가지고서 투자가들이 만족은 아직 못하는 거죠. 얀센하고의 병행요법을 가지고서 했었을 때가 성공 확률이 훨씬 더 높을 테니까. 그래서 요걸 발표하는 게 내년도 1월 달에서 2월 달에 예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모범적인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렇게 화끈하게 튀어주는 모습이 나오려면 이 모멘텀이 현실화가 돼야 되겠죠. 그럼 이 모멘텀이 내년도 1, 2월 달까지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한양행한테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네. 꿈을 꿀 수 있게 하는 이 재료를 일단 던져준 상황인 거죠. 근데 이 꿈이 조금 디테일하게 지금 그려져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이저 티닙에 대한 임상 3상을 단독으로 했던 케이스가 이번에 결과가 네. 좋게 나온 거고, 최종 결과는 이제 연말에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병행요법. 얀센하고 같이 하고 있는 거. 요게 되게 중요합니다. 되면 미국 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태까지 유한양행을 바라봤던 사람들은 얘는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애였고 뭔가 화끈함이 없어서 좀 재미가 없었는데 재밌는 게 생겼네? 그러면 이제 멀티플 확 높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구조적인 변화가 있기 때문에 유한양행은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6만 원대, 그때 제가 제시했던 가격대가 5만 4천 원대에서 5만 8천 원대였었어요. 그때서 이제 사두면 돈이 된다는 의견을 좀 드렸었는데, 네. 그 가격 좀 참고하시면서 저는 20% 정도 가지고 있는 뭐 분할 매수는 전 접근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네요. 네. 유한양행 매수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 드렸습니다. 꿈이 현실화되어 가는 과정이고 이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유한양행의 굉장히 매력 있게 또 지켜보시면서 접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적당한 가격대는 또 5만 4천 원에서 5만 8천 원 제시를 해드렸거든요. 지금 6만 원대에서 매수 생각하고 계셨는데 이 가격대 한번 참고를 하시면서 비중 잘 모아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